안녕하세요. 진격의 동구쌤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옥균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는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선 상황에서 많은 백성은 동학을 믿고 있었습니다. 동학은 최재우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 바탕에는 민간에 널리 퍼진 신앙과 유교, 불교,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며 만들어졌는데요. 동학의 주요 주장은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생각과 신분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이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학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부라는 지역은 지금 전라북도 정읍지역으로 옛날부터 쌀이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에게는 아주 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부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로 온 사람이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 조병갑이었습니다. 이 고부 군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걷었습니다. 또 새로운 저수지를 돈도 주지 않으면서 짓게 하고 물값을 비싸게 받는 등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주는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고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동학농민군은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 낫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큰 항아리 모양으로 엮어 만든 장태에 볏짚을 넣어 총알을 막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해 전라도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조선 조정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조선의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자 외국 세력의 개입을 막으려고 했던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협상해 개혁안을 약속받고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이 약속받은 개혁안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은 엄히 벌한다. 동학농민군은 이런 개혁안을 약속받고 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상황을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물러난 후에 일본과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 일본은 조선의 정치에 더욱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일본과 간신들을 몰아내고 왕인 고종을 도와 조선을 바로 세우려 했던 동학농민군은 한양으로 가기 위한 고개인 공주 우금치로 향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동학농민군에 비해 일본군과 관군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했고 전봉준은 부하의 배신으로 관군에 잡혀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국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